자, 그리고 공감 능력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우리 권순우 팀장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합니다. 왜 공감 능력 왜 제로예요? 공감 능력 제로 하라고 좀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아 오더예요. 예. 바로 안 쳐주잖아요. 우리 권 팀장님 저한테도 공감 안 해요 이제. 뭐 바로 오더 내려가면 바로. 예, 그 명앵커님만 네. 좀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한 공감하지 않기로 3주째 했습니다. 한 3주째 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제보가 두 분이 식사하실 때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아하 이런 여성분들이겠죠 대부분은. 아니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두 분 그 세계 떠나셨다는 얘기 많이 아이 들었는데. 그럼요. 저는 이제 떠났죠. 근데 명민준 씨는 아직도 아, 굉장히 핫합니다. 실제로 뭐 강남 같은 데 한번 가면 보통이 아니죠. 뉴스 안 합니까? 네.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아이 해야죠. 아이 지금 엄청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나는 뭐 하나 해볼까요? 공감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가보죠, 그렇습니까? 가보죠. 네.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 뉴욕바에서 그 은행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좀 많이 모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몇 차례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은행발 리스크 자체로는 리스크 요인이 돼가지고 대출 태도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 요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안 좋은 점. 반대로 그것 때문에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점. 그런데 지금 은행발 불안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금리는 많이 못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증시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반쯤에 한번 쭉 내려오기는 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살짝 마이너스에 걸치긴 했었어요. 아하. 근데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끝으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거. 그냥 올라가는 건 좀 재미없죠. 한번 예. 마이너스 갔다가 예. 플러스 쉬고 가는 구간, 아 너무 좋죠. 대실 구간. 그리고 네. 예. 얘가 이런 애입니다. 얘가 이런 놈이에요. 여기에 이어서 여기다 코스피 딱 붙여가지고 맞아. 네. 이게 있잖아요. 장이 쫙 상승하다 마감하면은 장 마감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게 더 가는데. 그렇죠. 그거를 미국인들의 아쉬움을 외국인 주주분들이 코스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하. 코스피 9시 반에 딱 열리면 예. 그 미국장의 아쉬움을 여기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장 끝나고 바로 이제 저 유럽 시장 갔다가 예,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이어서 미국 시장 끝나면 또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정말 끝도 없는 이 물레방아. 상승할 때 그렇습니다. 예, 하락의 물레방아는 안 됩니다. 음, 그 빠지니까 여기서 팔고 그 빠진 현금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요거 안 됩니다. 약간 문제는 그 물레방앗간이 한국에 있는 물레방앗간은 네. 그 올라가는 거는 미처 못 잡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는 세게 받고 음. 이런 일들이 좀 많아 조금 서운합니다. 우리 방앗간 그렇죠. 코스피 방앗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아 남들보다 늦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어떤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단에서 나오는 그 바람이 생산단에는 훨씬 더 크게 좌우를 하게 돼요. 네네네. 뭐 소비자야 물건을 조금 사고 안 사고 하면 되겠지만 이 생산하는 단에서는 이 소비자가 얼마큼 살지를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생산이 조금 올라갈 때 우리는 재고를 확 늘려놨다가 소비가 조금 꺾이게 됐을 때 이게 재고가 다 이렇게 자기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생산자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시장이 미국 시장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표가 조금 좋아졌을 때는 좀 천천히 반영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네. 이게 안 좋을 때는 좀 빨리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좀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죠? 제가 날짜를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31일에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는데 네. 그게 제가 우리나라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아 미국 시각으로 하면 예, 내일- 오늘 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IRA 세부 지침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 IRA 세부 지침이 왜 중요한지는 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관련 소식 하나 내용이 나온 게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에도 IRA 보조금 혜택 협정을 체결한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뉴스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 조금 일부 기사 제목과 뭐 일부 오해 뭐 왜 그런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렇게 뭐 한국에게는 굉장히 깐깐한 지금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일본한테만 혜택을 준다.
뭐 그래가지고 한국 배터리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제 여론 잠깐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돼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IRA 조건 중에 보면은 FTA 체결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FTA가 미국과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TA 체결국 조건에는 우리 일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좀 일본과 미국은 별도로 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뜬금없긴 한데 일본, 미국은 그렇게 사이 좋은데 왜 FTA 체결 안 해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농산물 얘기도 주로 좀 농산물? 있었고 네. 아무래도 좀 농산물이 미국이 강하고 우리나라도 그때 FTA 할 때 농산물 얘기가 좀 뭐 이슈긴 있었잖아요. 했죠. 예. 근데 이거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본이 FTA 맺기 정말 안 좋은 나라입니다. 오. 다른 나라 입장에서? 예.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왜요? 그 자국 우선 기준이 되게 많이 적용돼 있는 하긴 좀 나라예요. 그렇지. 약간 좀 거기는 갈라파고스처럼 예. 핸드폰이고 뭐가 있든 다 자기네들 그것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갈라파고스라고 할 때 그냥 쟤네는 저걸 왜 쓰지? 이제 이게 우리가 소비적인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갈 수 없게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플로피 디스크 쓰잖아 거기. 진짜요? 그 정도 아니 그거 얼마 잘못된 정보를. 뉴스 나왔어요. 얼마 전에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 플로피 디스크 사용 안 한다 이 기사 나왔어요. 2023년에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이제 안 한다고. 지금까지 썼다니까. 와. 도장도 엄청 많이 쓰고 팩시밀리 거기 팩시밀리 엄청 써요. 팩스. 와.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이메일 사용을 장려한다 기사 나왔다니까요. 이제 와서. 그리고 일본은 디지털국도 있는 나라예요. 와. 뭐 디지털 부서. 아. 부서 자체를 그 우리나라 무슨 행정부의 일부처럼 부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가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경차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뭐 주차비 할인도 있고 세금 할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차가 뭐 한 1000cc 배기량 기준 1000cc 그리고 이제 길이가 한 3600mm 그러니까 하면서 한 3.6m 정도의 이하의 규격을 보통 경차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일본은 경차 규격이 배기량이 660cc예요. 아이고야. 이게 작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660짜리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데가 없구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경차거든요. 거긴 K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다양한 혜택이 있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서 경차 시장에는 일본의 경차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도 일본보다 660cc 이하의 경차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경차를 잘 만들어서 팔면은 일본에다 팔 수 있냐? 못 팝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00cc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차는 일본 가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일본 맞춤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차를 파는 회사들이 일본에만 맞춰서 차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에만 차를 파는 일본 기업들은 해외를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외국 기업도 일본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국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조금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국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못 하가면서 결과적으로 소비 시장에서 갈라파고스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1톤 트럭, 포터 컨트롤. 응. 이거 어디 세계 나가서 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포터?
포터 이라크 이런데 뒤에 무기 싣고 미사일 이렇게 쏘는 그림 있던데. 그러니까 그 1톤 트럭 그 규정 그 기준도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승합차 같은 거 많이 써요. 밴 네. 이런 거 많이 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1톤 트럭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채 팔아야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자국에 그런 제품들의 규격이 없기 때문에 1톤 트럭을 안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만을 타겟으로 그걸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월별로 차 제일 많이 파는 거 차순위 1위 뭐 그런 포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토 진짜 많이 팔리고. 포터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그런 거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뉴스 안 하실 겁니까? 물어보셔가지고 답변한 건데. 아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그럼 그렇긴 하네, 진짜. 상식선에서는.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IRA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런 기준에 적용이 많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FTA를 안 했다는 거죠. 안 돼 있다. 그게 일본이랑 FTA 한 나라도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별로 없죠. 어. 그러니까 심지어 뭐 한국도 일본이랑 FTA 안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거의 FTA 제일 많이 돼 있는 나라인데 어. 그래서 거기에서 FTA 그때 협상단 나가신 분들한테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일본은 FTA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본 거는 우리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거기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게 뭐 단순하게 관세를 올리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갖고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사실은 그러면 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랑 동등한 조건이 됐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사실 일본은 배터리 기술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배터리? 기술. 예. 그래요? 리튬이온 배터리 만든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도 특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는 일본.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음극재 같은 것도 우리나라 다 일본에서 배워온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LG 화학 처음 시작할 때 다 일본에서 배워온 게 맞습니다. 아, 일본이 배터리를 하긴 오래전부터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워낙 또 많이 했으니까. 예, 그리고 배터리는 정말 잘합니다, 일본은. 네네네. 그런데 그런데 산업을 못 해요. 산업?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대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양산에서 정말 뭐 양산에서 네. 위험을 지고 수율 나와야 되고. 수율 나오는 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전기차 시장을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키워왔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일본은 뭐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언제 시장이 열리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동등한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배터리 산업에 비해서는 한국 산업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별히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솔직히 남이 좀 안 되면 우린 좋잖아요. 그건 좀 아쉬운데 그렇다라고 한국이 불이익을 받을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한 얘기는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좀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맨친이라고 조맨친. 옛날에 맨친이. IRA 네, 뭐 네, 저거 네. 할 때 그렇게 사람 힘들게 했던 그 조맨친 네. 상원의원이 여기서 이제 이번에 뭐 성명도 내고 뭐 법적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법 내용대로 해라. 그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제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로 해라. 아. 그래서 세부 지침에서 조맨친. 세부 지침에서 지난번에 제가 양극재를 광물로 볼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네네. 드렸었잖아요. 그런 거 법 취지 훼손할 경우에 자기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조맨친이 그래요?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조씨야 이거? 저기가 미래학- 풍양조씨의 풍양조씨로 또 갑니까? 아류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아류예요? 네. 정통은 아니고요. 조씨는 다 맨날 풍양만 나와서 좀 미안해 죽겠어. 네. 조 바이든도 아마 같은 쪽이죠. 같은 조씨예요? 파가 다른가 여기? 그때 제가 뭐 잘 아는 그 사장님이 거기 뭐 조씨 사장님이 네. 테마주로 한번 어. 바이든 테마주로 많이 올린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금요일이잖아요.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지금 뭐 일본에 그래서 저 버디버디 수출하자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버디버디. 일본에 버디버디 수출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싸이월드도 수출해서 도토리 좀 캠 뭐 하나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두리? 하두리 캠. 수출해야죠. 네 해야죠.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 지금 뉴스 내용이 뭐였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다고?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에도 IRA 보조금 보증 혜택을 혜택을 준다. 준다.
우린 이미 뭐 당연히 돼 있는 거고요. 우리는 FTA 국가니까 그렇죠. 31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지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만 드려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네. SK 이노가 자사주 매입 후에 SK 온 주식을 배분하는 얘기를 주주총회에서 했습니다. 이거 이 얘기- 어제 뉴스 엄청 됐습니다.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게요. 일단 그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13.8%가 올랐어요. 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의 장기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5년 평균을 10% 떨어졌는데 요 산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끄러지네요. 이 산에서 떨어진 이유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주식으로 각광을 받다가 네. 요 시점쯤에 LG 엔솔이 분할 상장을 하는 이슈가 터지면서 거기 주가가 떨어졌고 SK 온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배터리 주식 다 오르고 있는데 야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좀 심하게 받게 된다. 그러니까 SK 온이 분할을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은 이거 배터리 주식 아니다. 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터리 회사들, 셀 회사들, 소재 회사들 앞으로 자금 조달, 유상증자 뭐 이런 거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는 성장을 위해서 자본 조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거는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리 IPO 등으로 해서 VC들이나 뭐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았던 주식들 엑시트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근데 모회사 주주들, 그러니까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 회사 주주들은 상장으로 인한 디스카운트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야 되고 네.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저도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왔는데 SK 이노는 어떤 답을 찾았냐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모회사 주주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모회사의 경영 최대 주주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나머지 주주들도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상장이라는 그 비전의 목표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어저께 나왔던 방안이 SK 온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주식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요. 네. 그럼 주식을 샀으면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안 주고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SK 온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주는 겁니다. 아 물물 교환식으로. 그렇죠. 아. 왜? 예? 왜 줘요? 그 SK 온 주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주주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격보다 훨씬 싸게 주겠네요? IPO 주식으로 줘야죠. 그 가격으로? 예. 그러니까 주식을 수합을 해주는 거예요. 스왑을 해주는. 일종의. 그래가지고 배터리 주식 이게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를 상장을 하게 되면은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절반밖에 인정을 못 받게 됐을 때 네. 이노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배터리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배터리 주식을 샀으니 배터리 주식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디스카운트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하신다면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요? 없으니까 하겠죠. 야, 그러니까 내가 SK 이노베이션 주식이 있는 한 100만 원씩 있는 사람인데 예. 공개매수 한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씩 팔았어. 예.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의 공모가에 해당되는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나한테 SK 준다. 온. SK 온. SK 온 주식을 나한테 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가 상장하는 게 모회사에 디스카운트를 줄 것이 우려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자회사를 상장하는 게 싫어. 왜? 나는 디스카운트가 될 거고 얘는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식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약간 LG화학이랑 LG엔솔의 그 지금까지의 좀 역사를 보면은 비슷하게 좀 이해가 되겠네요. 근데 아니죠. 거기서 잘 안 된 것 때문에 이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다른 케이스로 그러니까 LG 화학 주주 입장에서 나는 배터리 주식을 샀는데 배터리 주식은 나중에 상장해서 확 날아가고 날라가고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그 주식의 가치는 뚝 떨어지고. 이게 뭐냐? 주식을 살 때 이 회사를 보고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같이 샀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SK 온이 빠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주식이 하락할 것 같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100% 나는 배터리만 보고 샀으면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샀어. 예. 근데 나한테 배터리 이만큼 빠지니까 나 뭐 알아서 팔면 바꿔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안 팔면 되죠. 수업을 안 하면 되죠. 아니 안 팔면 그래도 조부로님은 그냥 이노베이션 주식 가지고 계시면 그 되잖아요. 배터리만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빠져나가지 않죠. SK 온이 분사되면 분산은 돼 있는 거고 네. 그 어차피 주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 주식을 다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이미 있는데 분산돼 있는 거고 이거를 상장을 했을 때 네.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 아니 답답해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 때문에 좀. 그러면은 끝나고 요거는 나중에 과외 받으세요. 둘이? 그럼 뉴스 혹시 해야 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네, 거니까 네. 뭐 시간 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네. 여기가 이제 회사가 그냥 그걸 가지고 사업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100% 자회사가 돼요. 100% 자회사가 된다라는 건 이건 사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니까 이거는 원래 가치가 그대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를 팔았어요. 상장을 했으니까 LG엔솔 같은 경우 10%를 팔았습니다. 그럼 10%를 팔면은 이게 팔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10%만큼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장을 하든 아니면 자회사 분할을 하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던 분할은 없는데 장부상의 변화는 없는데 이게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한 50% 이하로 디스카운트 돼서 평가가 돼요. 가치가 희석된다. 희석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된다고요. 평가를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장부상의 가치는 그냥 장부에 써 있어요. 100이면 100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 100이라는 것에 대한 시장 평가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실제 시장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서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를 주주들이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주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배터리 공장 막 지으려면은 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고 모회사 주주들이 싫어한다면 요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주겠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현금 배당 성향 30% 이상 또 여기 더해서 25년까지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SK 스퀘어에서도 이런 스퀘어. 일이 있었는데 SK 스퀘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2천억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정프로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국보 디자인 같은 회사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국보 디자인 예. 얘기하셨죠?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 그냥 회사에서 보유.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버는 회사인데 네. 그 번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 1위 회사입니다. 아, 근데- 인테리어에서 돈을 버는 다음에 네. 그 돈으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많이 샀어요. 네. 근데 얼마나 샀냐면 이거 옛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최근 거는 조사를 못 해가지고 기사에 나온 거를 가지고 왔는데 국보 디자인의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돼요. 네. 시가총액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그 다른 주식 산 게 한 1,600억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 사업은 국내 인테리어 1위 회사고 내가 1,400억 주고 이 회사 사면 그 1,600억 주식도 따라오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1위 인테리어 회사가 있는 그러니까 왜 주가가 그 모양이냐고요.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도 처음에 방직 회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뭐 직물 짜는 거 그 회사로 이렇게 샀다가 그 차이가 뭘까요? 버크셔웨이는 해서웨이는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정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워렌 버핏은 배당을 안 주잖아요. 너 배당 주면 너 그 돈 가지고 주식하려 그러지.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럼 안 맡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해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주주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회사가 국내 1위 인테리어 회사의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보유 주식만 1,600억이 있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네네. 설사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번들 주주들 주겠냐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과 소액 주주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맞네요. 현상이에요. 그럼 아까 이 2천억이 뭔 돈이냐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하게 된 2천억이 이 SK 스퀘어가 SK 쉴더스를 가지고 있어요. 쉴더스 근데 쉴더스를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다가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액을 판 건 아닌데 네. 거기서 들어온 현금이 4천억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돈 절반 딱 떼어가지고 그냥 주주 환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열사를 키워서 팔면 그럼 뭐 회사나 좋지 주주들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도움된다? 우리가 회사를 키워서 판 돈은 어차피 이 자산은 우리 것만이 아니 대주주 것만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들하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당 수면 아래로 눌러놓고 있다가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SK 스퀘어는 지주회사잖아요. 직접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면 자회사 잘 키우고 거기에 자회사 잘 키워서 배당도 받고 요걸로 먹고 사는 회사가 지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를 키워서 매각해서 스페셜 이벤트가 생기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주들과 나누겠다. 네. 라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준 그런 네. 회사입니다. 확실히 이제 기업들이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네. 정말 한 조금 뭐 자랑하자면 3% 시작 전과 3% 지금 몇 년 지난 이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더 앞으로 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은 멀죠. 네, 네, 그 앞으로가. 길은 명민준 씨가 조금 더 제가요?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에 뭐 이렇게 띠 하나 누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 요즘에 그런 인터넷 플랫폼이 있어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3%만 하는 게 아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많이 있다.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얘기를 해보세요. 뭐야? 3%. 네. 여기 좋아요.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예. DB하이텍에 어제 KCGI가 공시를 했는데 7% 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KCGI가 KCGI는 그 행동주의 펀드, 네. 기업 거버넌스 관련한 행동주의 펀드인데 여기가 원래 공시는 5% 이상 될 때 공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99 할 때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5% 넘기기 시작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7%를 확 끌어올려서 공시를 하면서 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들 요즘에 그 행동주의 펀드들 들어가면 주가 많이들 올랐잖아요. 근데 이 DB하이텍이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DB그룹 다들 아실 건데 네. 옛날에 동부그룹 네. 거기가 DB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팹리스 분할하는 것 때문에 주주들하고 좀 갈등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특수관계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지주사까지 다 포함을 해도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반올림하면 18%. 근데 KCGI가 7%를 매입하면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다양한 어떤 캠페인을 하게 됐을 때 여기 다른 주주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최대 주주가 이게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은 회사예요. 그러면서 KCGI는 미래 성장성과 우수한 시장 지위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주주 가치 제고에 반하는 결정들이 있다면 경영진과 협의해 고쳐 나가기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물적 분할 이번에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시장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과 반목이 있었으며 이중 상장에 대한 아까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이슈가 곳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기업 분할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면 주주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총 시즌이 끝나면서 이게 딱 그 좀 끝나나 싶었는데 주총이 끝나는 그 시점에 KCGI 그 행동주의 펀드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이면은 뭐 주가 올라가고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강성부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좀 통화를 좀 했었는데 네. 이게 행동주의 펀드가 그냥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근데 너무 그것만 기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 펀드가 가서 뭐 단기 주가 올리려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이렇게 소액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들이 자꾸 이루어졌을 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해소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자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그럼 행동주의 펀드 되면은 뭐 다 잘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KCGI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그냥 회사들 투자한 회사들 보면은 LIG 투자도 했고요. LIG. 여기 LIG 넥스원도 투자를 했고 여기 뭐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는 최근에 공개 매수 끝나면서 엑시트를 했고요. 그리고 뭐 윙스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 엑시트한 데는 뭐 한진칼, 뭐 한진 여기 또 뭐야 대림 코퍼레이션 뭐 이노 와이어리스 뭐 이런 회사들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막 주가 움직이는 거에 베팅하시지 마시고 네.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점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를 하려 그러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와서 요건 한번 해결하고 좀 가겠습니다. 네. 그 남편 몰래 주식을 샀는데 네. 나중에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잖아요. 아. 기총 시즌에 네, 네. 이거 좀 안 오게 하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받고는 싶은데 아니지 그냥 아예 안 왔으면 어차피 그 우편물 받는다고 내가 뭐 큰 의미도 없잖아요. 그거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 뭐 저 얼마 배당 나왔다, 뭐 주총 뭐 무슨 이슈가 뭐다. 근데 사실 내가 뭐 주총 가서 뭐 얼마나 뭐 된다고 할 그거 뭐 건 투표할 것도 아니잖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이건 보내는 게 아마 의무 사항일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당연히 의무 주주들한테. 사항이죠. 주주들한테 이거 숨기면 안 어떻게 좀 되니까. 그렇다면 다른 주소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메일로 받기. 메일은 안 되죠, 이거. 지금 전화해 볼까요? 어떻게? 요거는 그럼 제가 한번 좀 메일로밖에 안 되나? 그러면은 안될 제가 거예요. 방송 끝나고 네. 전화해 그 관련된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답을 구해서 정프로님께 톡으로 톡으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편물 때문에 고민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지금. 가족 몰래 산 거. 자, 실질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뉴스상이 확 짧아질 겁니다. 우리 미스터 마켓이 미스터 마켓이 돌아오니까 네. 오늘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우리 뉴스상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